한 6, 7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. 제가 얼핏 이 연수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남편이 있었습니다. 이 남편이 한 번은 이제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어요. 뭐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 굉장히 좀 수척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심지어는 이렇게 눈동자가 이제 좀 풀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왜냐면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정신과 치료 받고 또 거기에 이제 약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눈동자에 힘도 없고 저희 사무실까지 운전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힘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남편이 오셨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불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, 근데 그 증거 보니까 그 아내분이 좀 심하시더라고요. 자기 뭐 샤워하는 것도 찍어가지고 상간남한테 보내고, 그리고 신체 일부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 찍어서 보내고, 그 상간남하고의 이 카톡 대화를 보고, 이게 이 결혼한, 그것도 가정주부가, 그것도 더 한 아이의 엄마가 이 정도로 과감한 표현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 솔직히 굉장히 좀 믿기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데 아무튼 이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이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래요. 둘이 원만하게 뭐 부부 관계도 가지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지냈었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이 생겨버렸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이제 아내하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간남 소송만 했죠. 뭐 상간남 소송은 뭐 당연히 승소를 했고, 그래서 이제 이 아내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듯 하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좀 용서는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았답니다. 그랬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이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. 이 아내가 또 불륜 행위를 했답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그때 그 상간남 그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이번엔 다른 사람이랍니다. 정말 이 남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니까 뭐라고 뭐 위로도 하기 힘들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 상간남은 좀 겁이 좀 많았나 봐요. 그래서 이 남편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삭삭 빌면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났어요. 그래서 일단은 또 일단락 돼서 넘어갔고, 그 당시에도 이제 남편은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참았습니다. 그랬는데 또 한 7, 8개월 지나서 이 남편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.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이제는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하답니다. 그래서 말해봐라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했더니 아내가 또 불륜 행위를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제 다른 남자였죠.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더는 참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세 번째가 되니까 이 남편한테 더 한 번 더 참아봐라라는 얘기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. 왜냐면 저 같았으면 뭐 벌써 이혼을 해버리고 끝장을 낼 수도 있었는데 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남편한테 계속 희망 고문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되면 이혼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이제 그 협의 이혼으로 했습니다. 이 남편이 그래요. 어차피 뭐 재산 가진 것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직업의 특성상 아이를 자기가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해봤자 서로 주고받을 것도 많이 없어서 소송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뭐 말에 동의를 했어요. 이제 다만 이제 이 남편은 그랬습니다.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아내가 키워야 되니까 그때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조그만 연립주택이었어요. 그 시세가 1억 원이 안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전 재산을 아내한테 다 주더라고요. 아내한테 주고 거기서 아이 잘 키우고 잘 살아달라. 그리고 내가 양육비는 얼마씩 주겠다.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살면서 이 남편은 계속 아내한테 이제 양육비를 보낸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났어요.
이제 얼마 전에 그 남편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아이고 오랜만이다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도 이제 뭐 반갑게 인사도 나누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.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이 아내가 이제 남들한테 좀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해서 집이 경매가 들어간답니다. 남편은 깜짝 놀랐죠. 아니 아이 데리고 잘 살라고 다 너한테 줬는데 왜 이거를 경매까지 넘어가게 만들었느냐, 이제 이런 생각이었겠죠.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아내한테 이제 전처죠. 이제 전처한테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어요. 그런데 이 전처가 대답을 안 한대요. 그러면서 그냥 돈 문제 때문에 돈 좀 빌렸는데 못 갚았다고 그 채권자가 이 난리를 쳐놨다, 이러면서 그 채권자 탓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. 알고 봤더니 이 아내가 다른 유부남과 또 바람을 피다가 걸려가지고 그 유부남의 아내한테 상간녀 소송을 당했고, 그리고 그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나온 위자료를 주지 못해서 그 유부남의 아내가 이 집을 경매를 넣어버린 거예요. 근데 이제 위자료는 한 2천 정도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그 집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아내가 써서 더는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이제 집을 날리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 전처가 이 남편한테 사정하더랍니다. 내가 아이하고 어디 나가서 조그만 월세방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500만 원만 좀 빌려달라라고 통사정을 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죠.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을 빌려줘야 되는지. 사실 말이 뭐 빌려주는 거지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런데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빌려주었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물어봤대요. 그 전처한테 이사는 어디로 했느냐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네가 뭐 몇 천만 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걸 물어보냐,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, 그러면서 끊어버리더랍니다. 이 남편은 정말 좀 기가 막혔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분통이 터지고 지가 남편 자신이 또 한 번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는 어떠한 법적인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기보다도 그 남편 자신의 상황을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러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.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.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. 그 아내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이제 이혼을 안 하고 이제 참고 잘 버티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을 이렇게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댓글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, 절대로. 한번 바람핀 놈들은 끝까지 핀다, 그런 댓글들이 종종 달려요.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거든요. 저도 이제 이 일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래전 과거에 외도를 하고 그리고 걸린 후 용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잘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는요. 그런 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정신 차리면 정말 두 번 다시는 바람 피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,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. 하지만 이 또한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.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은 진행형이잖아요.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.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피해 배우자가 나중에 가해 배우자가 돼서 이혼을 하기도 하거든요. 이런 걸 보면 정말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당장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걸 또 내칠 수는 없고,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넌 앞으로 또 바람 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진짜 묵자르듯이 잘라야 할 것인지, 정말 저도 그에 대한 답은 내리기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각자 이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. 끝.